안녕하십니까. 카라 사대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용할 기사들을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은 빨간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모두 비상한 각오로 표결에 임해달라고 했다. 과반 찬성이면 되니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 정쟁만 격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변수로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일정이 단축되는 등 미국 측 사정으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짧은 시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3차례 만났다. 이렇게라도 만난 외국 정상이 많지 않다. 한일 정상 간에는 30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은 지나치다.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박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문 정부가 한일 간 합의를 파기하고 죽창가만 부른 결과다. 문 정부의 마지막 주일 대사는 1년이 넘도록 일본 외교 장관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이 외교 참사다. 일본과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도 대통령실이지 박 장관이 아니다. 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나. 민주당은 이번 순방 중 벌어진 윤 대통령 발언 논란도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박 장관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한 적 없다고 했고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외교 문제와 상관없는 국내 문제인데 왜 외교장관이 책임지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시행을 책임질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쌀수매법,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주는 노란봉투법 등이다. 의석수가 많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해도 정부가 아닌 야당이다. 법을 실제 집행하지도 않을 야당이 국정과 직결된 법을 강제 통과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횡포다. 이제는 야당의 국회 폭주가 거의 상습화되고 있다. 여야가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 등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국회로 부르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산자위에서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네이버의 사장급 임원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선 야당 의원 한 사람이 10대 건설사 사장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여야가 100명에 육박하는 명단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환노위는 기업인 증인 22명 명단을 확정했고 정무위는 5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부른다. 농해수위는 주한 일본 대사와 중국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겠다는 것인데 외국 대사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는 게 외교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법사위에선 여야가 대통령 부인과 야당 대표 부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모 법사의 증인 채택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점 돌을 더해간다. 특히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지나치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17대 국회에서 연평균 52명이던 것이 18대 국회 77명, 19대 국회 125명, 20대 국회 159명으로 계속 늘었다. 이래서 이분 대답을 듣자고 온종일 대기시키고 다짜고짜 호통을 치는가 하면 담당 분야와 무관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매년 되풀이됐다. 부르기만 하고 아무 질문도 없이 끝나는 일도 허다하다. 물밑에선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지역구 민원을 부탁하는 식의 거래도 자주 벌어진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때만 되면 해외 출장 등으로 국감 망신을 피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시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을 살펴보기 위한 기회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국회는 거의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행정부 국정을 감시할 수 있다. 지금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요가 있다면 기업인들에게 힘을 과시해야 하는 의원들의 필요가 있을 뿐이다. 4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사건이 지난 7일 일어났다. 이 사람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틀 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미성년 성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것이다.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게 된 피해자와 가족이 느꼈을 당혹과 공포가 어땠겠나.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더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제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때 도주와 재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고 했다. 용의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함께 승강기에 올랐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누구도 배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 피해자가 다시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상식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됐을 때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지가 떨렸다고 했다. 판사는 무엇을 근거로 재범 걱정이 없다고 했는지 의문이다. 판사의 딸이 피해자였어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나. 이 비판을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사흘 전에도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넉 달 만에 다시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남성은 담장을 넘어 여성이 사는 집으로 침입하려다가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는데도 구속을 면했다. 여성이 신체적 위해를 당해야만 한국 판사들은 영장을 발부하는가. 신당역 살인 사건 역시 법원이 스토킹 단계에서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올해 8월 말까지 스토킹 행위로 입건된 7,152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54명에 불과했다. 법원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 이웃 주민이 겪는 공포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구속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은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선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를 우선해야 마땅하다.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법원 앞에 세워진 항해, 팻말 가운데 얼마나 죽어야 구속시킬래? 란 문구가 있었다.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의 외침이란 것을 법원이 알았으면 한다. 이상 가나 사대가 찾은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구독은 눌러주셨는지요? 그럼 가나 사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